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안녕하십니까. 펠리체 판타지아의 오늘의 DJ 이혜인 여친 김민지입니다. 와.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법이라는 주제인데요. 네. 최근에 우영우라는 드라마로 지금 법이라는 주제로 지금 좀 유명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법은 먼저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법이라는 게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사실 그런 적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나쁜 짓을 해서 고소 이런 정도밖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법은 점점 파고들수록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1학년 와서 정치와 법 이렇게 선생님께 배울 때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다가 법에 관련된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되니까 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을 점점 파고들수록 재밌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는 법은 되게 무용지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유용하지만 어떨 때는 무용하다. 왜냐면은 1980년대 때인가 90년대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걸 외친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궁금한 게 있을까요? 그런 단어에서? 뭔가 약간 태초에 법이 고조선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고쳐진 거겠죠? 그렇겠죠? 제가 하나 재밌는 거를 알려드리자면 우리나라 재판장에 가시면 모두가 법복을 입잖아요.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법복을 입는 이유가 공정, 지혜, 양심을 의미하려고 입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법복을 입는다는 것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법복을 입는다고 하는데 과연 제 생각은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일지. 변호사는 법복이 따로 없지 않아요? 그렇죠. 변호사는 약간 자기가 의뢰한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약간 공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어서 안 입는 것 같아요. 제 추측엔. 솔직히 저희가 드라마만 봐도 정치인들이나 막 높은 직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부정 저지르는 게 자주 보일 수 있는데 그거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 나라가 좀 더럽다는 게 맞아요. 유독 저희 나라가 그런 게 많은 것 같기도 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저희 부정부패가 제일 심한 순위로 따지자면 24위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높았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법은 참 그게 법 중에서도 서양법이 있고 동양법이 있는 것은 아시죠? 네. 솔직히 서양법이 나은 것 같아요? 동양법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양법이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처벌도 강력하게 하고 저희 나라는 좀 처벌보다는 교화의 의미가 가깝잖아요. 그냥 뭐 잘 다시 한번 살아볼 인생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한 3년, 4년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처벌이 좋은 서양법이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 형량을 줄이고 무기징역을 사형을 막 이런 걸 엄청 심한 사람들한테도 선고하지 않는 게 범죄자의 인권이니 뭐니 하는데 전 그런 사람들에게 인권이
존재할까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희 법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제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미 그게 있는데 솔직히 유죄라고 이제 확신이 났으면 솔직히 강한 법이라도 살인이나 그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알려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냥 이제 다른 나라처럼 얼굴이 알려지거나 살짝 좀 더 사회적으로 좀 더 매장을 우리나라 감옥은 좀 너무 약하잖아요. 좀 이제 뭐 높으신 직급 분들은 뭐 좋은 데서 생활도 하기도 하니까. 약간 범죄도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을 했다가 우리나라로 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필리핀은 이제 완전 공산주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감옥에 지내는 것보다 우리나라 감옥에 지내는 게 더 편하다. 맞아요. 거기서 사는 맞아요. 것보다 여기에서 감옥을 지내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뉘앙스를 보고 아 우리나라는 너무 약하구나. 범죄자의 네. 도시일 수도 있겠구나. 범죄 도시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범죄도시 나온 김에 저희 약간 법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보신 거 있으세요? 진짜 드라마를 주로 보는데 일단 로스쿨이나 증인 진짜 로스쿨 진짜 너무 많이 봤고요. 증인도 좋지. 약간 그 로스쿨 그 배우는 학생 단계에서 배우는 그 시점이 너무 흥미롭게 느껴져서 이걸 보고 좀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스쿨 너무 멋있었는데 우영우도 그렇고 제가 아직 정주행을 위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클립이 인스타에 수없이 뜨잖아요. 보면은 변호사가 법들을 보면 항상 그 사람한테 반해요. 변호사를 보면 변호사가 되고 싶고 검사를 보면 검사가 해보고 싶고 요새는 변호사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저도 웬만한 법 이런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윤시윤이 나온 네? 드라마가 있단 말이에요. 판사로 나오는. 그 좀 장난기 많은? 아, 맞죠. 그거 보고 진짜 실망했는데 이제 로스쿨 보고 아 법이 이렇게 멋있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도 멋있었는데 그게 설정이 너무 별로여서 약간 그래서 로스쿨 보고 진짜 너무 반해가지고 요즘 법에 빠져들게 되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운영에서도 진짜 약간 그 자폐인의 그런 신선한 소재도 좋았고 사실 없잖아요. 저희 나라에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해서 장애인 그런 분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첫 번째 질문으로 이야기를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B2B의 나나나입니다. 낙엽이 떨어진 계절을 다시 만나면 어디든 나 문득 떠나고 싶어. 기차도 버스도 좋아 여권도 어쩌면 필요할지 몰라.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지나는 모든 길 익숙한데 예전에 몰랐던 모습이 새롭게만 돌아오는 날은 몰라도 발길 닿는 그곳이 좋아. 혹시나 기다릴까 새로운 무언가. 기타 하나 가방을 메고 모든 걸 잊고 떠나. 나나나나나나나 노래를 부르며 혼자여도 괜찮아요. 눈을 감아 바람을 느껴요. 노을 지는 저녁 하늘도 그림자도 그대만 바라봐. Soul to the America, Europe to the soul. 악쓰고 버텨온 우리에게 주는 선물. 한땐 힘들었지만 지금 웃고 있는 게 got lucky. 누구도 외박 놓지 못하겠다 나. 지나는 모든 길이 익숙한데
falling in. I'm on my way out, taking only my bag and guitar. Oh, and my wallet too, but that's it. I know it might sound bizarre, but I'm just doing this for myself, cause I need it now more than ever. 돌아가는 날은 없어도 걱정은 하지 말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약속해. 불꽃 하나 가는 곳마다 난 우리 이야기들을 밤새워 웃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노래를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네, B2B의 나나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이 조금 더 중요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두순 사건만 봐도 형량을 그것밖에 안 줬잖아요. 근데 그것밖에 안 주면은 그 나영이는 진짜 갓 성인인데 그건 보면은 진짜 피해자 인권 단 1도 생각 안 해주는 것 같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딱히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의 처벌만 주지 피해자가 다시 살아갈 그런 거는 안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 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사회적으로 우월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권력층을 조금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도구로서도 사용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약간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이 약간 사회적 약자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약간 빼앗고 약간 그렇게 하는 수단으로서 쓰이는 경우를 많이 봤고, 대학 입시 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정치계 인사들이 법을 살짝 서민층을 수탈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나라가 솔직히 법에 허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체계적인 것 같으면서도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게 좀 네.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우리나라 법은 참 약간 판사한테 돈 주고 야, 나 이거 좀 해줘 해주면은 바로 판사가 내리니까 아무리 국민 참여 재판이라도 그런 게 있다 해도 솔직히 그것도 잘하면은 그것도 이제 완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더 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살짝 높은 이제 돈 많고 부자들이 약간 유용하게 쓸만한 법 중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뭔 뜻이냐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사실을 이게 자기한테 명예훼손했다. 그랬다고 그걸 또 맞고소하는. 진짜 뭔 말을 못하겠네. 너무 뻔뻔하다. 근데 그게 또 이제 법으로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저거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싶으면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악용할 만한, 그러니까 위에 계층 위주로 만든 법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판 중에 이런 내용들을 잘못 누설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잘못 누설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명예훼손 신고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재판 내용에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이게 사실인데 예를 들어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사실이야. 근데 난 그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어. 그럼 난 널 고소할 거야.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최근에 저희 학교 시험 범위였는데 법률을 바꾸는 법률을 이렇게 재개정 절차. 네, 재개정하는 절차를 배웠는데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법이 쉽게 안 바뀌는 건가, 그래서 조금 서민들 위주로 바뀌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하고, 조금 단순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청와대 그런 청원도 이제 그걸로도 이제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무슨 어린이 애들 네, 맞아요, 이름 맞아요. 쓰면서 무슨 법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 좀 많이 복잡한 일이긴 하죠.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솔직히 복잡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복잡해서 뭐 이게 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대법원에 정의의 여신 아시죠? 네. 막 이렇게 있는 거. 네. 뭘 의미하시는지 아세요? 공평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로스쿨에서. 약간 저울과 법전. 우리 대법원은 저울과 법전을 사용하는데 법전은 법에 따라 공평하게 재판을 하겠다. 그 저울은 균형 있고 주관성을 배제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과 달리 외국은 이제 눈까지 가리거든요. 공평함을 의미해서 약간 이제 어떤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예를 들어 남녀 이런 거나 아니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치우치지 않고 이제 공평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정의 여신상이 있는데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는 없는데 드라마 상에서는 몇 번 많이 봤죠. 본 적이 있죠. 드라마 상에서라도 이제 뭔가 간접적으로 볼 때 어떤 기분 드셨어요? 와 멋있다. 좀 다르게 해야 하나 약간. 아니, 저는 보면서 이게 웅장해 보이지만 웅장해 보이지 않는 이게 이 정의의 여신상이 다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볼 때는 이게 정말 높은 곳에 있어서 뭔가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왜냐하면 공평 이런 이제 뭐 이런 말들이 조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높게 보면서 딱 이게 이제 좀 더 웅장하게 하면서 그런 거를 필요시한다고 하는데 너무 높게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공평이랑 우리랑 거리가 떨어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좀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할 생각할 너무 수도 높은 있겠다. 위치에 있으니까. 약간 범접할 수 없는. 약간 그 판사들이 앉는 그 자리도 대가 높잖아요. 네. 네. 일부러 거리감 두려고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될까? 좀 극단적으로 해석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좀 로스쿨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금 무섭게 조금 부정적은 아닌 조금 무섭게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맞나? 그쵸? 맞아. 맞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조금 더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보면 더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체적인 의미로는 이 상이 전체적인 의미로는 어느 누구라도 이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단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혹시 법원 한번 가보셨어요? 뭐 갈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 학교 체험으로 중학교 때 간 적이 있는데 완전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체험용이라서 엄청 작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키자니아는 가본 거 알지. 있었는데. 땅땅 치고. 실제로 저도 중학교 때 체험학습으로 가봤는데 그때 민사, 형사 다 봤거든요. 대박. 근데 드라마와 달리 조금 이게 거기가 이제 지방 법원이다 보니까는 드라마와 달리 조금 이제 빨리빨리 끝나고 진행되는 거 보고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르구나를 뭔가 새롭게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때 판사님을 직접 뵈서 Q&A를 했었거든요. 진짜요? 대박.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좀 가능했어서 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직접 뭘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
그때 저희 주변 애들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판결해요? 이런 식으로만 계속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단순한 걸 질문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판사가 생각하는 법이 뭘까라는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법이라는 한자 아세요? 법법? 법 한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또 하나하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거에도요? 네? 그런 글자에도요? 네, 와. 저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한쪽에 이제 물 숫자 그리고 어떤 한자가 있는데 뭐 물처럼 흘러서 이렇게 뭐 판결한다 이런 식으로 막 뜻이 있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법도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다 넣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재판장을 가면은 뭘 제일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제 막 절도 이런 그런 형사 재판장을 한번 가서 구경해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형사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약간 소년 재판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희가 청소년이기도 하니까 실제로 저희랑 비슷한 또래를 보면서 뭐 어떤 판결을 내릴까도 궁금하고 저희 같은 학생들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사실 돌아가 하시는 그 넷플릭스 대형 OTT 플랫폼 그런 뭐 소년 재판 맞나? 그런 걸 보면은 진짜 너무 악의적으로 보여 있잖아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소년 재판은 좀 보고 싶어요. 저는 드라마에 보면 막 검사 얼굴 이렇게 막 클로즈업 찍으면서 이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법정에서 잘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제 로망이거든요. 뭔가 되게 법을 가지고 누군가 토론을 하고 이 사람한테 막 10년을 때리는 건 너무 과합니다 막 이런 거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뭐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소년 재판 중에 실제로 이제 막 소년들이 사람 죽이고 절도하고 이제 살인 미수까지 가고 그런 것들이 저희 또래 애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고등학생들이 비교적 그런 거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약간 진짜 저랑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학교에 다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막 사람을 죽이고 있네? 조금 한심하기도 하면서 같은 청소년을 뭐 묶어서 욕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청소년 그 중에서 그 뭐더라? 그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 촉법 소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없어지기보다는 연령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맞아. 약간 10세로 낮춰야 되지 않나? 네, 요즘에 애들이 너무 사악해졌어요. 약간 아는 게 많아져서 그런지 그걸 알고 법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점점 커. 맞아. 저번에도 한 2, 3년 전이었나 그게? 그 20대 남성분 차로 치여가지고 죽은 촉법소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법을 악용한 걸 수도 있잖아요. 난 촉법소년이니까 일단 이때까지는 뭐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뭐 처벌 안 받으니까 괜찮다. 그냥 보면 이게 왜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있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랬는데 그래서 좀 저희 나라 법이 좀 그렇네요. 촉법소년. 예. 네. 약간 촉법소년 조금 주제로 다른 게 뭐지? 그 짤로 봤는데 리브? 네? 그 이광수 나오는 드라마 경찰로 아. 딱 그 짤을 봤는데 13세였나 거기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보다 어린데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해? 이러면서 조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촉법소년이 아니라 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갔는데 이제 출소를 하니까 22살이다. 상상을 해서 딱 그래서 이제 출소를 했다면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어린 나이에 뭐 그런 데를 갔다 와서 아무도 뭐 받아줄 데도 없으니까 뭐 농사나 짓고 있지 않을까요? 농사.
22살에 나오면은 앞길이 창창한데 내 학창 시절 한번 어. 울고 참회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 이제 부모님한테 갈 면목이 없으니까 진짜 너무 죄송하니까 그냥 혼자 변두리에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어떻게든 갱생해보려고 살 것 같긴 한데 그 빨간 줄 한번 그인 이상은 살아가기 힘든 사회니까 맞아요. 채은이랑 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취업도 힘들고. 그 뭐지? 그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박서준하고 강하늘하고 나온 청년경찰 거기서 그 학생들 그 집 나간 이름 뭐더라? 까먹었다. 뭔지 나 알아요. 알아. 예, 어쨌든 그 학생들 있잖아요. 가출 청소년? 각취 청소년. 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게. 쉼터 같은 게 있긴 하던데 근데 그게 애초에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는 거니까 딱히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가출하면 더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커지니까 막 나쁜 사람들이 막 도와주겠답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다고 다큐 그런 걸 한 대 빠져가지고 챙겨왔었거든요. 쉼터 같은 데도 제대로 걔들을 언제까지나 보호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살짝 그런 친구들을 갱생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쵸. 음. 저희가 방금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먼저 위너의 I love you 듣고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사랑에 빠진 사이코 그쳐버린 걸까 생각에 하루 종일 궁금해 너의 매일 은밀한 그 모든 게 너와 입을 맞추고 밤새도록 흔들고 싶어 내 어깨 편하게 기대어 줄래 우린 로맨틱한 영화 속 주인공 같아 뱅뱅 안 돌려 난 straight 맹맹하지만 담백한 잼잼을 내게 전할게 웽웽 올리 I love you 귀에 못 박히게 꼭꼭 말해줄래 I love you 날보단 네가 더 좋아 그게 다야 clap your hands 얼굴이 불이 나 해벌레 day by day 마음에 불이 나 great no name 클리셰 덩어리 서픽 LOV lovesick 어찌하냐 눈에 박힌 콩깍지 아카시아 꽃이 두 뺨에 폈지 어깨엔 설렘을 꺼내뒀지 yeah 말풍선을 보내 bubble bubble yeah 핑크빛 몸에 얼룩덜룩 yeah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비벼 완성 안정감이 내 방에 double double 편하게 기대어 줄래 우린 로맨틱한 영화 속 주인공 같아 뱅뱅 안 돌려 나 straight 맹맹하지만 담백한 잼잼은 내가 전할게 웽웽 I love you 귀에 못 박히게 꼭꼭 말해줄래 I love you 날보단 네가 더 좋아 그게 다야 Every night with you 깨기 싫은 꿈 전부 너라서 난 충분해 Baby it's okay 네 입술에 또 말해줄게 My baby 난 당장이라도 세상이라는 어디 열어도 해 지금 잠깐만이라도 내 마음을 숨기는 사랑해 나들이 전부 사라져버릴 난독한 세상에 난 당당하게 너를 사랑한다고 I love you
네, 데이식스의 돌아갈래요. 아니요. 아 맞죠. 위너의 I love you. 죄송합니다. 스파해버렸네. 아이고 어떡하냐. 위너의 I love you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물어볼 세 번째 질문은요. 검사, 판사, 변호사 등 재판 자격이 올라가는 직업 중 꼭 해야 한다면 어떤 직업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먼저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죄인이라고 추정되는 뭐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한테 이제 그러니까 벌을 주는 거죠. 행위 뭐 그런 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약하니까 조금 많은 형량을 줄 수 있게 그렇게 뭐 그런 거 하고 싶고 약간 증인에게 개 따지는 것도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맞는데 맞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냥 뭐 이 있습니다. 뭐 이것만 하고 나와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검사 하면은 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저는 판사 해보고 싶은데 일단 변호사는 살짝 그 검은 유혹에 딱 피고인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고인을 변호하는 건가? 하여튼 그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쨌든 아닙니다 해줘야 되니까 저는 너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을 하는 그 상황을 못 견딜 것 같아서 판사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일단은 되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막 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싸우는 거 보는 것도 살짝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판단을 할 때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 약간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판사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을 진짜 못하기 때문에 판사는 제쳐두고요. 제가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송강호가 진짜 장난 없거든요.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송강호가 나왔던 그 역할처럼 변호인을 해서 이제 한번 범죄자가 이제 확실히 얘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람한테도 변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뭔가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변호인 다들 보셨어요? 네. 혹시 어느 장면을 제일 그냥 기억이 좀 오래전에 본 것 같아서 너무 기억이 안 나. 그냥 송강호가 진짜 와라고 생각하고 약간 봤어가지고. 그냥 뭐 뛰어다니는 것밖에 생각이 잘 안 나요. 나도. 아니 저는 변호인을 보게 된 게 제 친구가 임시완인가 거기에 아 맞아요. 임시완을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완 나온다고 보라고 해서 봤는데 걔는 잘 안 보이고 그분은 송강호밖에 안 보이니까 와 네, 송강호에 빠져들었죠. 저는 사실 그 세 개보다는 사실 증인을 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증인이 좀 큰 역할이 되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뭐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뭐 이런 선서도 하고. 근데 뭐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서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증인을 하면은 조금 더 솔직하고 좀 판단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좋은 증인이 될 텐데 왜 나는 증인으로 안 세워주지? 그래서 좀 증인을 하고 싶어요. 증인도 영화. 생각했어요. 몇 년 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증인 이런 거 기억나는데 그 네? 그 증인 그거 같은데 약간 자폐 걔도 맞죠. 그래서 김향기. 맞아. 나 왜 모르지? 그 뭐지? 저 방울이 192개 있나 막 하면서 막 완전 맞아요. 천재처럼 했던 건데 그거 되게 뭔가 좀 슬펐어요. 엄청 뭐 증인으로 서달라고 설득도 많이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증인들도 이게 처음에 선서할 때 이제 막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위증의 벌을 받겠다 이런 선서를 하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사람은 네, 실제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벌을 받은 경우를 못 봐서 그런 건지 거짓말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적 모르겠다,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진짜 진실대로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매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만 보면은 거짓말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저런 선서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 인간은 그냥 뭐 추악하다. 만약에 거짓을 해도 거짓이 아닌 걸 어떻게 판결 내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증인으로 증거를 채택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 그렇죠. 맞아. 뭐 명확한 사진이나 뭐 음성 녹음 이런 게 더 의미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증인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증인이면 솔직하게 말씀하실 거죠. 당연하죠. 검사, 변호사, 판사는 다 공부를 해서 와야 되는데 증인은 그냥 증인은 목격했습니다. 증인 살게요. 이거니까. 증인 서겠습니다. 뭐 도와드리죠. 이거니까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거 아세요? 그 판사나 변호사가 물어볼 때 예 아니요로 대답 꼭 안 해도 된다는 거. 진짜요? 그 로스쿨 보셔서 아실 텐데. 그 부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로스쿨에서 검사가 이제 증인한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하니까 증인이 예 아니요 말고도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그 대사를 친 적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그거 보면서 꼭 판사 변호사가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한다 해도 이제 증인은 마음대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걸 보고 뭔가 그렇게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우영우에서도 그 이제 취소하겠다, 소치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뭔가 저희한테 지식으로 이제 맞아요. 알려주고 그런 걸 보면은 저희도 이런 거를 또 이런 대중매체들, 이런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법이 약간 좀 어려운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데이식스에 돌아갈래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 종일 땡땡땡 울린 순간에 세상을 지잡대죠. 친구들을 만나러 아니면 집에 가든 뭐 내 맘대로였죠. 하지만 눈 감았다 떠보니 난 어른이 되었고 너무 커버린 내 자신이 난 너무 미워요. 순수했던 미소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할 수 있다면 wanna go back. 돌아갈래요 다시 그때로
다시 그때로 즐거웠던 어린 시절로 나도 알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난 그냥 그리워할래요 돌아갈래요 돌아갈래요 무섭게 없던 그때로 돌아갈래요 시간아 되돌아가줘봐 한 번만 되돌아가줘봐 네, 데이식스의 돌아갈래요 듣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나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변호사를 제가 만난다면 너무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을 변호할 때 그런 걸 준비할 때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게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변호를 하는 걸 준비를 하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판사는 그거를 어쨌든 형량을 다 내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판사잖아요.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자기가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지 약간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네. 저는 뭘 물어보고 싶냐? 그냥 저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든 분께 당신이 생각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물어보고 싶어요. 직접 판결하고 이제 직접 판결하고 그런 걸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니까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좋고 나쁨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판사한테는 이런 걸 자기의 판단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판결할 때마다 첫 판결할 때나 지금 판결하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민지 거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진짜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변호를 하면서 뭐 죄책감 같은 건 안 느끼나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걸 가진다 해도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분들이 뭐 답해 주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짜 언제라도 한번 딱 만난다면 많은 걸 질문하고 싶어요. 왜 이걸 꿈으로 가지게 됐냐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로스쿨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의과생이거든요. 수의과. 근데 그분이 이제 로스쿨생 친구를 봤는데 그냥 자기처럼 같이 그냥 뭐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냥 진짜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법전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전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판례까지도 알아야 되니까는 진짜 천재들만 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근데 막상 또 그런 거를 이제 시험이 아니라 취미 같은 걸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취미로. 시간 날 때 외운다. 시간 날 때 저희 반에 법전을 외우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와, 쟤는 진짜 법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법에 그런 관심에 있어서 뭐 그런 걸 직업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거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우와. 진짜 법을 자습 시간에 시험 끝나고 나서 법을 외우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는 넷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웹툰 보고 그랬는데 걔는 뭐 법전을 외우고 있어. 혹시 여러분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아세요? 자주권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아세요? 아니요. 저도 몰라요. 아 근데 와 그런 걸 외우는 벌써부터 진짜 제일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요. 막 법 관련 뭐 영화 드라마 그런 것도 찾아서 일부러 보는 것 같고 진짜 제가 봐도 걔네 로스쿨에 갈 것 같아요. 와 공부도 잘하나 보다. 네. 진짜 완전 멋있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그런 직업은 말을 잘해야 되니까.
또 재판장에서 어버버거리다가 또 나가리 되 에이. 말을 못하면 그 의뢰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 피해가 가니까. 그렇죠. 어떻게 나 문과 가는데 저 문과로 틀고 나서 엄마가 저한테 문과를 갈 거면 스카이 아니면 법조인을 해라. 진짜. 오, 둘 다 안 돼. 하고 왔죠. 법조인 진짜 그래도 뭐 3년서 한 번쯤은 그러니까 다음 생이 있다면 저는 로스쿨에 가겠습니다. 와. 근데 이 멋있습니다.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아 근데 좀 세상 이치를 깨달았으니까 맞아요. 진짜 좀 많이 존경받는 직업인 것 같아요.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저도 이 기억을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판사 변호사처럼 좀 전문직 진짜 완전 그런 직업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멋있잖아요. 초등학생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초등학생 진짜. 때부터 일단 고등학교 문제집 풀고 놀지 있어.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더 세게 놀 것 같아요. 너무 안 놀았어. 그래,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만 열심히 안 살았구나. 멋지시네요. 그러니까 여행을 그때 너무 안 나가서 나가는 걸 싫어해서 좀 많이 놀러 다녔을 것 같아요. 사고도 많이 치고. 근데 저는 한번 피고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피고인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니라 그 민사 재판이 이제 형사와 달리 이제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네. 소송 거는 사람하고 그거에 대해 이제 그 소설 받은 사람. 사람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한번 내가 거기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 판검사는 이렇게 될 순 없으니까 이미 지금 물 건너 갔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마음만은. 약간 로스쿨 가자. 그 무슨 재판장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저적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일반인이 아무데나 갈 수 있나요? 재판장이요? 네. 보는 건 가능하죠. 보는 재판을. 건 근데- 일반인 자유롭게요? 그러니까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진짜 이게 막는 게 있단 말이야. 하지 말라, 이게 오지 말라 그런 재판이 있는데 비밀 재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공공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재판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데 있으면 저도 한 번쯤 보고 싶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긴. 이게 제가 본 재판은 그냥 이제 절도죄로 온 사람인데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판사님이 어쩌고 하다가 이제 죄를 뉘우친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 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앉아가지고 이제 완전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딱 이 말 듣고 이제 나가는데 되게 간단하면서도 뭔가 소름 쫙 끼치는 뭔가 범죄자를 제 앞에서 보니까는 그 옷을 입고 근데 이제 민사를 보면은 진짜 빨리 지나가요. 그냥 쓱 보다가 예, 다음 네? 예, 그렇게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진 않는데 뭐 얘기 나오다가 뭐 갑자기 나오다가 다음 뭐 몇 번 오세요. 그래가지고 탁 감고 그리고 민증 검사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넘어가고 이게 그런 것도 보면서 민사 형사는 진짜 완전 다른 게 느껴지고 신기했어요. 민사랑 형사랑 큰 차이점이 뭐예요? 형사는 진짜 피고인과 피해자 가해자 완전 이렇게 나뉘어서 가해자는 완전 이제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는 검사가 이제 해주는 그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민사는 서로 변호사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좀 있거나 해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예를 들어 민사 같은 경우에는 돈 관련이 좀 크죠. 이제 땅을 샀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이 나왔는데 이렇게 안 됐다. 계약이 이상하다. 그 우영우처럼 또 우영우 하긴 그런데 우영우에서도 동생하고 맞아요. 형님들하고 이제 돈 관련해가지고 네. 하는 그것도 민사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그게 민사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형사는 피고인만 법정에 서고 민사는 둘 다 서고 약간 이런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법은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 토론을 해봤는데요. 재밌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오프닝 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서 성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펠리체 판타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